KF-21 랜딩 기어 개발 신기술 성공. 미국 CNN 한국 개발 속도 왜 이래? 트럼프 당선 후 자체 핵무장 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K.이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I와 미국 록히드 마틴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평가될 전망이다. 2022년 첫 시범 비행 성공 이후 수출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8월 머프 도입 사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가운데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프랑스 라팔, 유럽 방산업체가 합작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중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KF-21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유럽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하다. 성능 면에선 록히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처음 도입된 F-16은 4,500여 대가 2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다. 다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이다. KF-21은 지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쓴다. 이전 세대 엔진인 F-404를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췄다. 다만 아직 초기 모델이라 공대지 기능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KI는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필리핀 공군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F-16을 우선 도입한 뒤 F-35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핵심 전략 자산인 F-35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KI는 앞서 경전투기 F-50을 판매한 이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 트럼프 2기. 북미 대화 쉽지 않아. 핵군축 회담 희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해도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는 군축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김 장관은 2018에서 2019년 때와는 국제정세가 변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KBS 1TV 일요 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밝혔다. 김 장관은 북미 대화 시도 시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또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가 긴밀하게 사전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지구,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우방국가 나토, 우리나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회담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 협의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다하며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과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붓다며 심적 불안의 경우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탈북한 고위 외교관이 김 위원장을 가까이 직접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붓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는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신병 관련 경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얼마 전 특수부대 훈련에 참관할 때도 경호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확인됐다며 전파 방해하는 차량을 항상 동행하고 드론 공격과 관련된 장비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변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경호가 강화된 점도 새로운 동향기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돼 있는 북한군에 대해 최전선에 투입돼 전투에 가담할지, 후방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등 작전에 가담할지,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는 관계기관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미국이 남의 나라서 싸워 얻은 게 뭔가? 트럼프 2기. 이익 없는 전쟁 난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 한 다른 목적을 위해선 무력 개입과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차기 행정부 첫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의 주장이다. 16일 현지 시간 기존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의 요직 인선이 일단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은 단연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안보보좌관이다. 5월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펴낸 정책집의 2장, 미국 우선주의와 미 군사력 사용은 이 자리에 발탁된 왈츠가 집필한 글이다. 미국 안보 이익과 상관없는 곳에 더 이상 미 군사력을 투입해선 안 되며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조언이 뼈대다. 왈츠는 이 글에서 공화당 네오콘, 조지 W.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강경 보수 세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얘기다. 왈츠에 따르면 네오콘의 최대 실책은 이라크 전쟁이다.
5,000명 이상의 미군이 희생됐지만 미국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개전 명분이 된 대량 살상무기, 존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견제 세력이 사라지며 영내반미 세력 주축인 이란에만 좋은 일이 됐다고 그는 짚었다. 그런데도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라크전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주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유일했다는 게 왈츠 얘기다. 이라크전을 밀어붙인 인물이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 딕 체니였는데 트럼프는 이후 체니는 물론 그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 와이오밍, 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라크전 비판은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국장 지명자도 한 적이 있다. 게버드는 9월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극우 농객 터커 칼슨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 난맥상의 설계자인 딕 체니와 전쟁광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 부녀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시점이었다.